네, 오늘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 화요일의 남자죠. 취준생들의 엉아, 불호, 독서를 날리는 남자, 취업계 김구라, 리포트 조민혁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다음부터는 줄여야 되겠죠. 1분 30초 내로. 알겠습니다. 사람 얘기하는 기침을 하나? 제가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시작부터 그래요. 독서를 날리지 마시고요. 네. 국물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아침부터 배가 고프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감기는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좀 영혼을 담아서요. 영혼을 듬뿍 담아서 알겠습니다. 원래 이러잖아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이제 있습니다. 비음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시간 잡정호센터 도우미시죠. 커리어 관리제의 임소왕 강사님과 저희가 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의 공채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워주실지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어디입니까? 오늘은 한국전력공사인데요. 한전이 사실은 예전만큼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않나요? 의외로. 이게 네. 왜냐면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나주로 본사가 이제 이전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 멀어. 그쵸. 사실상 많은 지원자들이 지방 근무를 이렇게 하다가도 삼성동에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삼성동 본사로 소위 입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본사가 이전하다 보니까 우리 또 그 구직자들이 굉장히 또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예. 이러다가 내가 평생 지방에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지원율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네. 네. 그 지역이 좌우를 많이 하는군요. 굉장히 좌우를 이런 많이 큰 하죠. 기업인데도 나주로 갔다고 그래서 이게 또 네. 고민을 할 정도로 하면 그 어디서 근무하는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갈 수 드는데 있어요? 만약에 연합뉴스 한국 지역 나주. 방송이 만약 나주나 거제. 저 아는 동생은 네. 나주를 갔습니다. 가서 실제 거기서 결혼을 해서 지금 전라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불만이 나는 없나요, 뭐, 그분은? 굉장히 좀 초연해지는 느낌?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하니까 되게 네. 이전과 달라진 느낌. 네,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네. 좋은 점이 뭔가요? 지방 근무하면. 뭘까요? 네. 되게 딴 짓을 많이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저축은 있으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돈은 많이 모았다고 하길래 네. 결과적으로 돈 많이 모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은 사실 돈보다도 그 주변에 좀 이렇게 놀거리, 즐길거리, 맞아요. 문화생활, 특히 여성분들은 또 그런 걸 많이 따져서 너무 좀 큰 좀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현실적으로. 네. 내일 마감 몇 시예요? 몇 시? 내일 2시입니다. 진짜 얼마 안 네, 남았어요. 12시간 아직 한 14시간? 그렇죠. 26시간이군요. 네, 정도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6시가 아니라 2시라는 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한전 신입사원 합격을 위해서 오늘도 막판 쪽집게 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모집 분야나 그리고 채용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 채용 공고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마감이 임박하기 때문에 빠른 작성이 필요로 할 텐데요.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 인원이 201명입니다. 그래서 사무에서도 55명, 그리고 송배전에서 100명 이상을 채용하고요. 통신, IT 쪽에서도 약간씩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후에 직무 능력 검사를 하고 직무 면접 인성 검사를 통해서 최종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기 전형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사를 준비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 적성 검사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만약에 제출하신 뒤에 합격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필기 전형 준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에서도 전공 관련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 직무에서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상황 면접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다각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지원 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지원 자격은 학력 전공 그리고 어떤 제한이 없다는 것이 포인트일 텐데요. 그런데 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통신, IT까지도 해당 전공자 또는 해당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당연히 우대를 하고 있고요.
자격 기준은 700점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자격증 보유자는 외국어 성적이 면제고요. 당연히 공사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제한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기업 공채에서 조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시는 분들은 한국전력공사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뭐 조민혁 선생님께서 그 지역을 옮기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전통적으로 한전하면은 저희가 좀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뭐 연령 제한 없고 공기업이고 연봉 좋고 네. 뭐 괜찮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공기업들도 다 이 정도 수준의 복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그 문과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뭐 건강보험공단 또는 코트라 네. 이런 회사들도 한전이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봉이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3,194만 원인데 야, 90만 원도 아니고 34만 원까지 4만 원. 올랐어. 이게 제 생각엔 세후입니다. 세후예요. 아, 그렇죠. 제 측근이 한전 출신이에요. 요게 세전으로 가면 얼마 정도 제 되는 거예요? 측근이. 네. 네. 와이프가. 예. 그래서 제가 아. 통장을 저기 남규 씨. 남규 씨. 나 그래서 오늘 이동규 아나운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같이 사는 남규 씨가.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통장을 다 봤잖아요. 네. 조 금액보단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요걸 보니까 다른 그 공기업들도 요 정도 수준이라 저는 그 연봉 때문에 인기가 많다기보다는 휴가라든지 그 업무 강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집 요강 보시면 사무, 송배전, 통신, IT 이렇게 있는데 송배전 같은 경우에야 뭐 새벽에 당직 근무도 하고 교대 근무도 한단 말이죠. 근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6시에 퇴근하고 자기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인기가 좀 많다. 다만 경쟁률 통상적으로 한 100에서 150대 1 야.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네. 네, 그랬군요. 뭐 계속 뭐 지금 생각하고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은 거야? 남규 씨하고 한전과 그만해, 이름 얘기 좀. 아니 포스코에 만나면 이제 이게 그만 좀 했으면 좋겠대. 그분이 기간 산업 인프라 커플이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때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예. 좋았겠네요, 아주. 그리고 이 회사의 초우량 고객사가 피사예요. 포스코고. 아. 그래서 전기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만난 거예요? 대한민국 그건 아니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만난 우리가 건 아니시죠? 네, 그렇게 만나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좀 해야 재밌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시다. 나중에. 네. 합시다. 그래서 비즈니스 중에 이제 뭐가 되게 산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이번에 이 모집 그 임소환 강사님 읽어주신 모집 요강을 보고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이런 어떤 회사가 것입니까? 없어요. 여기 보시면 모집 인원이 200명도 아니고 201명. 되게 그러니까 그만큼 디테일하게 것 다 같아요. 모든 걸 공개를 했고요. 뽑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그리고 우리 제작진분들이 그 저 분량 때문에 조금 편집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모집 요강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송배전 직무에서 요구되는 그 역량들은 요런 수업들. 예, 우리가 선호하는 이런 그 수업, 무슨 설계 수업, 뭐 회로 수업 또는 기타 뭐 이에 준하는 요런 과목들을 수강한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취준생들끼리 어떤 카더라 때문에 흔들릴 것들을 그러니까 방지하는 헛물킬 없어요. 들이킬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어학 점수 환산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탭스 몇 점은 토익 몇 점에 해당이 되고 토플 몇 점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랑 요 점수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예, 점수를 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을 깔끔하네요. 하고 있고요. 예. 그 김상진 네. 나왔습니다. 김상진 채용 담당자께서 그 진짜 공기업 채용 담당자 같지가 않아요. 아주 후련하게 그 채용 그 나이스요. 상담 굉장히 후련하고 속 시원하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전에서 원하는 인재상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원자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이런 뭐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은 2명 된대. 2명. 1년에 채용하는 인원에 한 1,000명이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말아라. 우리는 이러한 인재를 뽑고자 지향하는 거지. 너무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모습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속 시원하게. 괴리감에 괴로워하지 마라.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기업이다. 네. 선택과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준이 안 되면은 바로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좋겠네요, 굉장히. 그리고 그런 게 네. 있어요. 보니까 그 공기업들이 지금 NCS 채용을 어쨌든 그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네. 그 많은 인원을 서류 통과를 시켰다는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부 산하의 그 기관들, 공기업 기관들 채용 실적을 내라 이랬을 때 보통 최종 합격 인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느냐 그 지표가 어떻게 보면 서류 통과 그 인원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30배수예요. 그러니까 200명이니까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네, 서류를 통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률이 그렇게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다루고 있는 내용들만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흡수를 하셔도 뭐 내일 지금 아직 하루 정도밖에 안 남긴 했지만 서류 통과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사실 한전을 저희가 네, 아직까지 정해봤습니다.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그렇죠. 원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 자,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정말 뽑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합격 팁 좀 알려주시죠. 실제로 합격하신 분 스펙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져오셨군요. 네, 네. 중앙대학교 네. 안성 캠퍼스는 아니고요. 흑석동 아, 공교. 네. 괜찮네요. 중앙대학교 국어국문과시고 이분이 여성분이었고요. 학점이 3.7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전공은 국어국문인데 부전공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부전공으로 경영학이고 기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국토대장정이라든지 국토대장정. 그 바카스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예. 네, 그리고 저도 했었습니다. 했어요? 예. 진짜로? 전 기획연합에서 했던 거 했었는데 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요? 그럼요. 먹을 거 다 먹고 몇 킬로 정도를? 10kg 빠져요. 10kg. 15일 동안 10kg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나름대로. 그래서 예. 이분은 국토대장 정도 하시고 마케팅 조사에 필요한 리서치 업무부터 뭐 예식장 안내까지 안 해본 게 없어지고 졸업 직전에는 여기 어디야? 리히텐슈타인? 독일인가? 독일이죠. 독일 좋은데 아니에요? 갔다 왔어요? 김윤주 아나운서? 아니요. 네. 근데 독일인 건 알고 GDP 있습니다. 높은 걸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리히텐- 예. 리히텐슈타인에 6개월간 어학연수도 다녀온 어학연수요? 굉장히 야. 다양한 이력을. 근데 사실은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그렇게 괴리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학점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공기업 정도 입사하려면 4점 이상 훌쩍 넘어야 되는데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전공이 뭐 물론 부전공이긴 하지만 경영학이고 이래서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른 분은 아닌데도 합격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 가져와봤어요. 지금 저기 대본에는 어학연수 점점점 가야 해요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물론 거기 가야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실 테니까 리히텐슈타인. 난 지금 꽂혔던 술을 게 읽었네. 프랑켄슈타인, 리히텐슈타인 이렇게 좀 특징 있는 곳. 뭐 알바니아, 예를 들자면 뭐 마케도니아 이런 데 가는 거 어때요? 이런 데 가는 거 어때요? 몰타 이런 데. 최고죠. 어때요? 그런데 저는 오지로 가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좋아요? 네. 그래요? 터키도 이제는 좀 한번 갔나요? 터키 많이 가.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되지. 괜찮죠? 네. 어. 세르비아 그렇죠. 이런 쪽들. 보스니아 체코. 헤르체고비나 그런데. 뭐 지금 배틀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쨌든 어떤 그런데 오지 쪽 가는 거 저는 강추인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혹시 가서 그런 뭐를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별로 안 중요해. 그거 안 중요해요? 오지 가신 거는 그 갔다는 그 팩트 자체가 네. 특이할 수 있다. 제가 주말에 수업을 했는데 현대차 면접을 앞둔 분인데 수단 가요. 수단. 수단이요? 수단이 수단이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큰 나라예요. 맞아. 그치? 수단에서 큰 나라야, 굉장히. 자기가 파병 나갔대요. 응. 일부러 자원에서 군입대를 수단 쪽으로. 이야. 그래서 현대자동차 서류 통과하셔서 인적성도 통과하고 지금 면접을 앞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약간 오지 경험들은 분명.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김승리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런 특정한 특이한 지역들 다녀온 여기서 것들이 가점이 심화를 될 것이다. 간다면 네. 리히텐슈타인 왜 갔어요? 라고 묻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는 게 좋아요? 답이 있죠. 네, 그거를 저 6시 28분에 다시 물어봐 주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채널 돌아가면 안 돼요. 10시 28분. 6시, 그렇죠. 10시 28분 재방송은 6시 28분. 32초에 그렇죠. 다시 알겠습니다. 물어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그런 같습니다. 경험들을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잘 녹이면 또 잘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요게 조금 제가 가져올 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쭉 뽑아 보니 한 60개 정도 활동이 있었고 이걸 갖다 A4 용지에다가 적어 보니까
한 3장 정도. 석장. 예, 석장 정도에 쭉 이제 정리를 해서 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강점이 뭔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턴으로 또 이제 한전 사무직으로 본인이 근무를 하셨어요. 오케이. 인턴 활동을. 그래서 예. 그 활동을 하면서 서비스 마인드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업 부서에서 네. 느껴져서 이런 서비스 마인드와 협업이라는 단어를 주축으로 자기의 경험을 매칭을 시켰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참 잘하신 게 이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어학연수, 그렇죠? 방금 아까 리히텐슈타인 다녀온 어학연수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은 아무리 그게 좋아도 언급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직이기 때문에 굳이 글로벌 역량은 아마 이분께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사무직 그 인턴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뭐 전화 예절 또는 뭐 갑자기 돌발 상황 생길 때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보니 서비스 마인드와 관련 그 팀원들 간의 협업이 중요하니 굳이 리히텐슈타인을 다녀왔던 독일 경험은 자기소개서에 언급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자기의 어떤 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경험이 저는 아니시더라도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역량이랑 연결이 될 만한 경험들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한전 자소서가 어렵지가 않아요. 항목도 4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 수도 400자거든요. 그래서 총 1600자 수준이라 너무 무리하게 자기 자랑 또는 자기 경험했던 거 뭐 이런 걸 너무 나열식으로 가시면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되니까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예전에 그 알바 같은 거 할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뭐 동사무소나 그렇죠. 이런 데서 뭐 그런 거 해본 건 굉장히 고객 응대하거나 그거 사무직 완전 하는 거 좋죠. 그런 건. 정말 좋겠네요. 그죠? 네, 다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잠깐이라도 활동했던 걸 적는 건 좋지만 공익일 때 했던 걸 쓰면 안 되지. 아, 그건 이제 그쵸. 의무니까. 네, 네. 군대 아차 했니? 아차 했을 아차 거야. 했구나. 지금 쓰려고 했구나. 초록색 안 옷 된다. 입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초록색 모자 입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사무직 지원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 마인드와 협력을 키워드로 경험 장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NCS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NCS 굉장히 중요하고요. NCS 홈페이지 ncs.go.kr 들어가시면 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이미 숙지를 하셨겠지만 혹시나 지금 처음 구직 활동에 임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강조를 드리면 NCS 학습 모듈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클릭을 해보시면요. 학습용, 그러니까 교수 지도용과 학생 학습용 자료가 PDF로 올라온 게 있고요. 이 PDF 자료가 총 합치면 뭐 1000장이 넘어요, 사실. 근데 그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없더라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10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의사소통 능력, 뭐 정보 처리 능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직업윤리, 뭐 이런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그 직무에 대해 중요한 단어들을 이미 백과사전식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지금 그거죠. 나와요. 우리 역시 지성원 PD 오랜만에 일했네. 깔끔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GPD 오늘 일했네요. 일하네 이제. 지금 네, 바쁘게 그래서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잘 아주 뭐 제가 더 추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쭉 보면 지금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보면 한전 그 사무직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중요시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다른 공기업 뭐 직원 직무에서 강조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인용해서 정리해 놓은 사례들이 많으니까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쭉 나오네요 지금. 관련자들을 만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것들 봤을 때 어떤 일을 근데 하고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저도 뭐 공기업 전 사실 코트라 준비했었거든요. 네. 외대 학생들이 코트라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엄청 하죠. 엄청. 예. 그래서 저도 코트라를 어떻게 입사해야 막연하게. 될까를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 좋은 그냥 회사. 그러니까 외대니까 네. 뭔가 외국 느낌 나는 회사 맞아요.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코트라를 준비 근데 없었어요 이런 자료나 이런 게 그래서 무작정 토익 공부만 하고 뭐 학점 관리만 하는데 지금은 자료라든지 정보가 그리고 또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양질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저는 근데 이게 그 이런 말하면 잘 안 믿죠. 근데. 클릭조차 안 해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네. 무조건 뭐 조민혁 쌤 같은 전문가들 돈을 내고 남들은 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접해야
귀한 걸 맞아. 얻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건 좀 누구나 볼 수 있잖아 그러고 하면서 본인이 그걸 제쳐버린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제가 사실 NCS 책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효자야. 야, 그것도 좀 효자, 네, 합격을 부르는 합부서보다 NCS 합부서 자소서 같이. 파란색이에요. 네, 합부자. 거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책을 저도 이제 올 초에 쓰면서 이 자료들을 막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참 공기업 입사를 위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막연하다고만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공기업 입사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어디 노량진 가서 또 뭐 네. 엄청 뭐 또 시험 준비하고 이러시는데 일단 서류 단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그리고 이 NCS 기반으로 필기 시험 문제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꼭 한번 숙지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 NCS 홈페이지 꼭 한번 들러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김상진 채용 김상진. 담당자 그렇죠. 이분께서도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정말 얘기- 중요한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NCS 그 홈페이지 꼭 한번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랑 두 번째는 지금 한전을 입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김상진 채용 담당자 또는 채용 설명회 이렇게 치시면은 해당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인크루트라는 네, 지금 나오네요. 네, 아주 네, 자세하게 나오고 네. 있거든요. 저분이 이제 채용 담당 총괄하시는 담당자세요. 그리고 저 영상이 한 40분 정도 되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또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나 깜짝 놀랐어 진짜. 20살인데 입사했대요. 심지어 남자분인데 사무직으로. 아까 전에 군대 안 가고요? 안 갔어요. 임수왕 강사님 읽어주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네. 사무직 같은 경우에 제한이 없다.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수 있거든요. 아 말도 안 돼. 결국 대졸만 뽑을 텐데. 근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그 마이스터고 이런 데겠지. 그러니까 그 특수고를 이제 졸업하고 사무직. 그러니까 다른 그 대학교 졸업하신 형들이나 누나들하고 면접을 봐서 이분이 입사한 사례들을 갖다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해줘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군대 갈 때가 되면 다 저기를 해줘요. 그 휴직을 처리를. 그래서 또 군대 전역하면 일 직무도 다시. 주고 이제 이렇게 그만큼 지금 공기업들이 정말 열린 채용. 사실은 사기업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해. 고졸분을 갖다가 소위 뭐 이렇게 열린 채용으로 대졸 직무에 입사시키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고졸이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 분야가 있다면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그거는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은 그러니까 반대로 나이가 그렇게 어린 분도 있지만 나이가 정말 많은 내 나이 또래 정말 장인이네요. 정말 38 막 이런 분들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사례들도 왕왕 있으니까 준비만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시면 저는 될 그래요. 거라고 그런 봐요. 뭐 서열 같은 거야 조금 본인이 참으면 되는 거고 네. 자기 일만 잘하면 진짜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건 좀 좋은 거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상진 담당자님께서 이런 열린 채용 외에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네. 공기업이라고 해서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버려야 된다라는 또 내용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전력 또는 이제 뭐 한국 이런 단어 들어가는 인천국제공항 공사 이런 관광공사 뭐 그렇죠. 이런 이런 단어 느낌을 보면 굉장히 경직된 조직이고 보수적이고 뭔가 이렇게 엄격하고 선배들과의 어떤 관계가 어색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사기업보다는 있겠죠. 있겠죠. 네. 하지만 신입사원을 지금 뽑는 이 채용 전형에 있어서는 어쨌든 뭔가 도전적이고 좀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이런 성향의 분들을 선호한다는 게 이 영상의 내용에 분명 나오니까요. 좋네요. 너무 엄격하고 이런 경직된 느낌으로 자기소개서 기술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근로복지공단도 마감을 임박하고 있어서 읽어보니까 근로복지라는 단어 때문에 어디 독거노인 도와드리고 요양활동 뭐 이런 것만 다 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너무 회사의 이미지랑 경험을 일치화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죠. 틀에 갇히지 마시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민혁 쌤이 얘기해 주는 거 지금 할 거는 이제 하루 남았는데 뭐 하겠습니까? 내가 긴가민가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를 다 제껴버린다. 네.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우리 그 얘기 하잖아. 공기업은 튀는 이제 싫어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포스코는 어땠어요 옛날에? 포스코는 나 보면 알잖아.
싫어해서 잘린 거예요? 잘했어요. 좋아했죠. 튀고 좀 발랄하고. 민혁 쌤도 예외 케이스고 좀 거기는. 예. 아니요, 노멀한 걸 제 얘기를 동기들 해봐요. 중에서도 좀 특이한 애들 많고 무조건 이미지로 저는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이미지와 신입사원에게 그 요구하는 모습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분 다 돼가는데요. 그 얘기 한번 해주고 가야죠. 네. 네. 리텐슈타인. 어, 그러니까 특이한 적이 갔을 때 혹시나 여기 왜 갔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그렇죠. 대답. 여기 왜 갔어요? 취업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이게 답입니다. 저는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입사를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왜 썼습니까,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변화한 어떤 계기가 컸고 그 변화된 모습이 뭔가 나한테 긍정적인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여기 면접장까지 왔다는 거지. 이 경험 때문에 무슨 송배전 업무를 잘한다거나 무슨 뭐 지방금을 잘한다는 거는 제가 전혀 말씀드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면접 때 많은 지원자들이 억지로 경험이랑 회사 입사를 막 연결을 시켜요. 구차하지 않고 좋네요. 구차하지 않아. 쿨하고, 그죠? 그렇죠. 뭔가 연결시키려면. 그러니까 뭐 영화가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가 그냥 영화가 좋아서요라고 그냥 하면 될 거를 여기에 오고 CGV 입사하려고 그랬어요. 롯데시네마에 입사하려고 그랬어요. 하는 거는 그거는 면접관이 들어도 그렇게 썩 설득력을 갖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취업이랑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제가 그 현대 계열사나 삼성 같은 경우에 취미하고 특기를 쓰라고 합니다. 물어봐요 나한테. 선생님 취미를 내가 전자 쪽에 지원했으니까 취미로 뭔가 조립하기, 분해하기 이런 거 써야 되냐고. 또 그런 걸 써야 독서를 날렸겠네요, 또. 욕하죠. 네, 그냥 저는 뭐라고 하셨어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뭘 집어쳐. 뭐라고 뭐 그럼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어거지로 직무라든지 회사랑 연결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방금도 면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면접도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하게 좀. 김상진 얘기해 채용 주시죠. 담당자께서 또 이제 계속 그 면접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하나 배웠어요. 딜레마형 질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 예를 들어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렇죠. 방송을 진행하다가 배가 너무 아픈데 아하. 아직도 방송이 1시간 남았다. 근데 진짜 너무 아파서 큰일 났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한쪽에 분명 마이너스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현명하게 아마 이거 저희가 여름날에 기적 때 다뤘어요. 내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기침이 미친 듯이 나올 것 같은데 주말 동안 제가 진짜 죽을 정도로 기침을 했는데 낫질 않으니까 방송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시청자는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걸 참아야 되나. 그렇다고 안 하자니 이 친구 혼자 하려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방송이 하고 싶으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런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렇죠. 이런 질문 정말 그러니까 사실 애가 타겠네요. 그죠? 딜레마형 질문 답변을 드리려면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내가 우선시하는 기준은 뭐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자기만의 기준점을 잡아야 답변할 수가 있다. 반드시 물어본다고 합니다. 임원 면접 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01명 뽑는 200명도 아니고 201명 그렇죠. 뽑는 중에 네. 송배전이 121명이었어요. 네, 전자전공자들이 사무직이 55명으로 그다음 많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네. 중앙대 그생도 그렇고 중앙대 학생도 그렇고 그렇죠. 문과생들이 노려볼 만하다 싶은데요. 자격증 같은 게 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나? 어때요? 자격증이 있으면 정말 유리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그래서 자격증? 잘 적어두시기 바래요. 자격증 첫 번째 변호사, 네. 변리사, 회계사, AICPA 요 자격증 있으면 정말 유리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걸 갖고 있는 애가 아니 웃으면서 지원을 하겠니? 잘 적었니? 다시 정리해줄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헬기 조종수, 뭐 이런 자격증을. 네. 근데 웃기는 게 이런 그걸 할 자격증을 바에야 그걸 하지. 이런 내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와요? 그분의 입사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분의 네 저희 그런 집사람의 건 이제- 입사 동기가 회계사였어요. 야 남규 씨의 동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 사실 경력자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우대해주기 위한 이런 분들은 연봉이 이거예요. 높죠? 아니죠. 사실적으로 안 높지 그래요? 않습니다. 전혀. 같아요? 전혀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대졸 더 입사하는 빨리 그 올라갈 직급은 수 같은 아니야. 그냥 직무만 조금 본사 쪽, 나주 쪽으로 놔주잖아요. 본사. 그러니까 내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예전엔 그래도 이런 쪽에 있으면 재경이라든지 서울에 홍보라 이제 아예 없어요? 지금 현대 거기 지금 개발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이쪽 강남 이쪽 아주 영동대로 이쪽 아주 수도권 어떤 분점은 없습니다. 브랜치는 네,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 뭐 강동 지점
제가 이건 마지막으로 꼭 좀 시간 관계상이라도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나중에 이제 입사를 하시면 본인이 좀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서울로 와요. 네,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업무 성과를 내서 서울로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좌우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해두고 저희 현직자들도 보니까 5년째 지방에 있어요. 힘없는 애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쨌든 한전의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니? 네. 그래. 51%가 난 한전이면 좋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 51%가 나는 서울이어야 돼.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정말 해드릴 얘기 너무 많은데 벌써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민혁쌤하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이분하고 하게 1시간 되는데요. 넘게 해야 된다니까. 네, 예. 마지막으로 이 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길게 해요 이거. 예. 네, 취준생 분들 특히 오늘 공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습자용과 교수용 자료를 꼭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뒤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톰 크루즈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했니? 나 잘했니? 재밌게 하다가 마지막에 멋있게 마무리하는 그러니까요. 조민혁 쌤 오늘 다 즐거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임소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